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예, 저는 두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황교안 대표를 탄핵의 주범이라고 방송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요. 4월 총선에서 보수가 승리하려면 야당이 한 개의 당으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미난 질문인데요. 먼저 첫 번째 거는 제가 발언한 거니까 제가 책임을 지고 그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잘 읽어보신 분들은 몇 가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해요. 뭐냐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만들었잖아요. 여기 이 책에 보면 탄핵소추안 전문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걸 잘 읽어보세요. 이 탄핵소추안은요, 국회의원들이 쓴 게 아니에요. 여기 내용은 정부가 그 3주 전에, 그러니까 2016년 11월 20일 날 서울지검의 이영렬 검사장이라는 사람이 최순실과 안종범, 정호성 세 사람을 공개 기소를 했습니다. 공개 기소. 기소라는 건 은밀하게 하는 것인데, 그렇죠? 여러분, 남에 대한 범죄를 공개하는 것은 필요성이 없는 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검사라고 해서 이 사람 이런 죄가 있어 하고 나파 물고 다니면 안 돼요. 그죠? 그거는 명예훼손이 되는 겁니다. 직무상 필요할 때만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를 기소해도 절대로 기소장 내용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거 물론 나중에 재판 끝나면 공개가 되겠지만 인터넷에 기자들이 올리는 경우는 있지만 이거는 그게 아니고 아예 기자회견을 열었던 겁니다. 11월 20일 날 전 방송, 전국으로 방송되는 전 방송망을 다 불러놓고 공개적으로 기소장 내용을 발표한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최순실이가 대단해서? 정호성이가 대단해서? 안종범이가 대단해서? 아니에요. 검찰의 목적은 그 사람들의 범죄를 밝혀주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 기소장에는 전부 세 사람에 대한 범죄를 쓰면서 한마디가 들어가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과 공동하여. 요 한 줄을 발표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공개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국민들에게는 내가 최순실의 범죄를 밝혔어, 내가 안종범이라는 사람의 범죄를 밝혀냈어, 정호성이라는 사람의 범죄를 밝혀냈어, 이렇게 국민들에게 발표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박근혜의 범죄 사실을 발표한 거예요. 대통령의 범죄 사실을 발표한 겁니다. 누가? 박근혜 대통령의 밑에 저 새까맣게 밑에 있는 서울지검 검사장이라는 사람이 발표한 거예요. 그 발표문은 지금도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나옵니다. 2016년 11월 20일 이영렬 서울지검 특수검사장, 특별수사본부장 치시면은 나옵니다. 지금도 그 판결, 그 결정, 그 공개문이 나와요. 그 공개문 맨 마지막은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박근혜 대통령도 똑같이 범인으로서 기소를 해야 되겠는데 헌법 제84조에 현직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소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기소를 못한다. 안타깝게도. 그러니 국회에서 탄핵해달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탄핵을 요청한 사람은 검찰이에요. 왜 탄핵을 해야 되는지 사유를 써준 사람도 검찰입니다. 그래서 3주 뒤에
정확하게 20일로부터 19일이 지난 2016년 12월 9일날 국회가 검사가 써준 공소장 내용을 그대로 소축장에다 옮긴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증거자료 공소장이에요. 공소장. 그래서 자기네들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검사들이 조사해서 발표했으니까 우리가 특검도 필요 없고 이제 더 조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탄핵 소추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탄핵 소추를 누가 한 거예요? 국회의원들은 물론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결의라는 형식은 거쳤지만 알맹이는 검찰이 던져준 겁니다. 그러면 일개 서울지검 검사장이라는 사람이 새까만 국가원수 직속상관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범죄인이라고 기소할 수 있어요? 이걸 갖다 공소의 수사 결과 발표라고 해요. 명백한 명예훼손이고 직권남용입니다. 직무 위반이에요. 왜? 박근혜 대통령은 조사받은 적이 없어요. 피의자로 입건된 적이 없어요. 피의자로 입건하지도 않은 사람을 범인이라고 발표하는 거, 그게 말이 돼요? 그게 여러분 그게 조사도 안 하고 그냥 말이 돼요? 그 서울지검장이 자기 현직 직속 상관 중에 직속상 국가원수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다룰 수 있는 배짱 좋은 사람일까요? 검찰의 조직 체계를 아는 사람이면 절대 그것은 안 되는 것을 압니다. 그거는 누구의 지시와 승인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황교안입니다. 당시의 국무총리요. 박근혜 대통령을 빼고 나면 공무원을 바로 그 다음에 입장에서 지휘할 수 있는 최고의 지휘관이 황교안이었습니다. 그 책임을 안 지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법률가가 아니라고 봐요. 법률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법적 책임은요, 적극적인 행동을 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해야 될 직무를 수직하지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소위 법률 용어로 부작위로 범행을 저지르는 것도 범죄입니다. 해야 될 직책을 가진 사람이 막지 않으면 그것은 범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9.11 사건 때 그 쌍둥이 빌딩이 넘어지려고 텔레비에서 쫙 보여줬죠. 그때 미국의 전국의 소방관들을 투입을 시켰습니다. 만일에 그때 사실은 소방관이 아닌 다른 사람들 보고 저 안에 사람들이 막 지금 불타서 죽고 있어, 빨리 가서 구해. 지나가는 시민이 너 때문에 난 못하겠어, 난 그 도망가겠어.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소방관 보고 소방관 지금 저 화재 났어, 들어가. 제가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저거 들어가면 저 죽잖아요. 들어가. 저는 못 들어가겠습니다. 무슨 죄가 되는지 그건 죄입니다. 그건 범죄예요. 왜?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위반한 거예요. 자기의 직책을 위반한 거예요. 많은 소방관들은 자기가 죽는 줄 알면서도 그것이 자기의 법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애국심 때문에 올라간 거 아닙니다. 자기의 법적인 책임이기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죽은 겁니다. 공무원 된 사람은, 군인은 죽는 줄 알면서도 전투 공격 명령이 나가면 나가서 죽어야 됩니다. 나는 무서워서 죽기가 싫기 때문에 난 그만두겠어. 그거는 비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군의 형법 위반입니다. 범죄입니다. 황교안은 그 당시 때 박근혜 대통령의 억울한 자기의 검찰의 부당한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 이것을 막아야 될 책임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적어도 자기가 그 검찰관에게 그따위 발표하면 안 돼. 그건 네가 할 고소 권한이 아니야.
왜 조사도 안 하고 그 사람을 공동범인이라고 발표를 해? 명예훼손을 해? 왜 직무 위반을 해? 너 안 돼. 그 법에 위반돼. 너 한다면 너도 사표내. 그거는 그 사람의 법적인 책임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럴 성질, 재량적 성질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 대답도 안 하고 나는 모르는 일이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황교안은 부작위 책임이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직권남용, 명예훼손을 막지 않은 법률상의 의무자로서 막아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막지 않은 부작위 직무 위반